안녕하세요. 힘찬TV의 힘찬입니다. 올 10월부터 에어비앤비의 정책이 바뀌면서 서울의 70~80% 불법 숙박업소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이 저한테 이렇게 문의가 오시는데요. 제가 경매로 다가구 낙찰 받을 건데 이 매물 호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내 건물 호스텔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진짜 많이들 물어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 호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호스텔 강의로 300만원, 5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 그 비싼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손품, 발품만 잘 팔면 됩니다. 왜 요즘 이렇게 다들 이렇게 호스텔에 이렇게 꽂혔나요? 예전엔 숙박업 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상업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서 상업지역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3%도 안 됩니다. 굉장히 작죠. 또 굉장히 이 지역은 비쌉니다. 그런데 이 호스텔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토법은 안 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일반 주거, 준주거, 준공업,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호스텔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47% 정도의 땅에서 호스텔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다들 이거 완전 대박 아니야 하고 이렇게 몰리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대박 치트키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해 보여도 실제로 조건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겪어본 바로는 서울에서 실제로 변경 가능한 건물은 5%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5%를 찾아내면 어떻겠죠? 대박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5% 건물을 어떻게 가려내는지 그 필터링을 하는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도로 조건입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게 도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8m 도로에 4m 이상 붙어 있으면 되는데요. 일부 구에서는 4m 도로에 4m 이상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단 20세대 미만이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구가 허용하진 않아요. 마포구 같은 경우는 8m, 3m 도로여야만 하고요. 자, 근데 도로 길이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측량을 해야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우리는 토지 이음 들어가서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두 번째 체크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격거리입니다. 건축사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대지안의 공지, 건물 간의 이격거리를 말하는데요. 대지 경계선 기준으로 길이를 제한합니다. 건축 현황부를 보면 나와 있고요. 자, 이전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이게 정말 많은 건물들이 탈락하는 이유예요. 거의 90% 이상 탈락한다 그랬죠.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옆 건물과 뒷 건물이 3m 이상 띄워져 있어야 하고요. 1000제곱미터 미만 그 건물들은 1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근데 서울 대부분 다가구 건물이나 근생 건물들은 양쪽, 뒤쪽 50cm만 띄우고 건축하면 됩니다. 최대한 내 땅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만큼 짓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을 통과를 못해요. 기존 건축 특례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예외 상황을 인정받긴 쉽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깊이 들어가면 건물 못 찾아요. 나중에 이 부분만 또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통과했어요. 세 번째 확인한 사항은 인접대지 조망 제한입니다. 자, 이 조건도 좀 까다로워요. 어려운 건축법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건물이 창문이나 문이 인접대지와 마주보는 경우에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그 수평 거리의 2배 이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층마다 3m면 1.5m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높이와도 관련되어 있고요. 뒷집, 옆집에서 창문으로 외국인이 아니면 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눈과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그렇죠. 이 기준도 만만치 않아서 일부 구에서는 조건부 허용을 해주긴 해요. 예를 들면 중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막거나 블라인드를 시공하면
허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또 어디까지나 해당 구청과 또 담당자마다 다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여기까지 통과한 건물이 있어요. 네 번째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구조 안전 진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일 적에는 이런 구조 안전 진단이 필수인데요. 만약에 그냥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사용해서 구조 안전 진단만 받으면 되는데 호스를 더 늘리고 싶어요. 그렇게 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복도 크기가 1.5m 이상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사가 또 커지게 되는데요. 이것도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 구조 안전 진단은 구조 기술사가 구조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호스를 더 늘린다면 이제 비용이 완천하게 늘어가는 이유가 보강을 위해서 빔도 넣고 또 없었던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건물을 낙찰을 받거나 아니면 또 대수선이 많이 필요한 건물을 용도 변경하려고 생각하면 비용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내 건물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된다면 또 심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절대 보호구역에 있다면 무조건 안 됩니다. 만약에 내 건물이 상대 보호구역에 있다면 이제 심의를 통과하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인근에 호스텔이나 호텔이 있다고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만약에 없다면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건물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이 되면 해당 지역 교육청에 꼭 연락해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소방법과 주차 조건을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소방법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조건에 해당이 돼요. 돈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내 건물이 180평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예요. 만약에 이 건물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없으면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합니다. 또 주차 관련돼서는 숙박업은 원래 200제곱미터당 한 대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40평당 한 대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해당 사항이 안 되면 이제 허가를 못 받습니다. 또 관광진흥법에는 호스텔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샤워장이나 취사장 같은 편의시설도 갖춰야 하고요. 또 문화정보교류시설이라는 곳을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룸 하나를 문화정보시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가능은 해요. 또 어떤 구 같은 경우는 도미토리 룸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담당하던 담당 공무원도 더 까다롭고 엄격해집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모든 조건을 만족을 했어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또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건축법 제11조 항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건축 허가를 해주는 것이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부적합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이런 모든 조건을 내가 만족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건축 심의 대상이라고 해서 건축 심의를 받게 되면 이 지역 호스텔 안 돼요.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면 허가가 안 납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그것도 상업지에서 호스텔 용도 변경을 신청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데모를 했어요. 교육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불허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조용히 신청하고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떠들면 안 돼요. 용도 변경한다고 소문 내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또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야 하는 지역이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역 안에서는 아무리 일반 주거지역이든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 심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거 통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웬만하면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있는 매물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호스텔로 바꾸는 거 가능은 하지만 절대 치트키는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조건 맞는 건물은 5%도
안 돼요. 하지만 그 5%를 찾는다면 합법적이죠, 안정적이죠, 수익성도 좋습니다. 이 영상 참고 잘 하셔서 300만원, 500만원 강의 듣지 마시고 손품, 발품 꼭 잘 팔아 보십시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